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시간이 4월 8일 밤 10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해운대에 있는 저의 선거 캠프 사무실입니다. 해운대 갑 유영민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누자 해서 차 한잔할 겸 자연스럽게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발음 참 어려워요, 그죠? 유가 아니고 류인데, 류영진 후보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진구 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유영진입니다. 유영진 후보가 식약처장을 하셨어요. 마스크가 얼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예견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이번 코로나 잡는데 마스크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걸 잘 준비를 해왔었다. 그게 이제 주역이 유영진 처장님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한번 이제 하시죠. 형님이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신문 봤는데. 17년도 예. 처장으로 갔을 때 마스크 공장하는 선배님이 전화 오셨어요. 야, 마스크 허가 좀 빨리 내주라. 8개월 걸린다, 새 제품 하나에. 시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에서 성능 테스트를 이게 자료가 와야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 늘려야 될 거 아니냐. 한 건 검사하는데 100만 원 받아서 수지가 잘 안 맞고 검사 기관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무슨 당근을 제시해서라도 마스크 검사 기간을 늘리는 게 공직자의 할 역할 아니냐. 18년도에 3개가 늘고 19년도가 3개가 늘고 해서 7개로 넣으니까 마스크 검사 기간 하나 있을 때 전국에 그 마스크 공장이 한 20여 개 되어 있었는데 그 7개로 늘어나면서 130개, 130, 40개. 아, 그러면은 그 검사하는 그게 기간 적어서 예. 8개월 걸리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장이 안 생기는 거지. 내가 항사 또 미세먼지 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게 창궐하면 마스크 수요는 늘고 KF라기 코리아 필터에서 우리가 지난 세계에는 다 그냥 공산품을 취급하고 우리나라만 이 외품으로 취급하거든요. 시작처 허가를 받는 외국에서 선호하고 해서 사반한 사람 빨리 할 수 있게끔 빨리 해주라. 그래서 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또 내가 또 경상하면 또 버떡버떡 한다.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니까 공장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한 20여 개 될 때는 하루에 한 생산량이 45만 개 정도 되다가 한 7개 늘어나니까 한 350만 개 정도 하루에 생산량이 늘은 거죠.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비상사태라서 공장들이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한 1200만 개 정도. 지금 1200만 개 캐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개를 정도를 공적 마스크로 조달청에서 받아서 약국을 통해서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마스크 대란 줄 서고 하던 것이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갔고 1300만 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는 줄 서는 것도 또 사재는 이런 것도 많이 해소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요즘 시각처 공무원들이 전화가 와서 아이고 시장님 그때 막 혼을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 기간을 늘리고 했는데 그때 그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최고로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하루 24시간 가동해도 200만 개도 채 안 넣을 건데 그러면 국민들 마스크 고객 참 하기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 성견지명이 계셨군요. 그러니까 유영진 후보에 혼냈다는 이야기는 부탁을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원래 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런 쪽에 좀 뭐 챙겼다. 그렇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이 필요합니다, 좀. 아니 근데 저 뭐 대놓고 이야기하면 한 2달 뒤에 다시 불러서 하는데도 안 늘어나요. 그럼 저 불러서 좀 혼을 냈죠. 왜 안 하느냐. 그 고집세네. 그렇게 혼냈다고.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안전 시스템,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 메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축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빛을 발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잘 대처한 1등 공신은 국민들이다.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잘 따라주고 외국에서 한국 방역 체계를 롤 모델로 삼자. 배우겠다 그러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IT 강국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참 잘 돼 있죠. 시스템들이 이 통신이라는 것이 훨씬 더 빨라졌고 또 많은 것을 연결할 수 있게 됐고 실시간 지연 현상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빅데이터 데이터와 통신 네트워크 그 D 데이터와 네트워크 N이 잘 우리 인프라 측면에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DNA라 그럽니다. D 데이터와 네트워크 N과 그렇게 해서 똑똑해지는 AI. 그런 부분들이 같이 확진자 근처에 있는 그렇죠.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거와 결합이 되면서 확진자들의 동선이라든지 분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된 겁니다. 그게 큰 역할로 확산을 막고 투명하게 그게 공개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네, 아시는 분이 그 확진자가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뒤에 며칠 뒤에 문자로 검사하더라고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확진자가 있는 근처 500m 안에 30분 머무른 분들은 문자가 자동으로 간대요. 검사하더라고. 외국에서는 지역을 봉쇄하고 폐쇄해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관리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확산 안 되는 게 장관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상업적, 산업적 활용 목적의 개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탕에 전제돼야 될 것은 개인정보 보호인데 그것을 비식별화, 식별을 할 수 없도록 바꿔주고 특히 암호화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 20대 국회 통과했죠. 마지막에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 제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추경을 해서 하는데 빨리 해야죠. 같은 거는 긴급사항이다.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이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직격탄은 지속적으로 자영업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좀 국가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다. 그게 정치권에 들어가든 뭐가 되든 굉장히 강한 컨트롤 타워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국회가 그걸 뒷받침해줘서 정부가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특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 경제적인 위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에 강한 정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배경이 있다. 대강 우리 이 이야기는 요즘에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요. 다만 그래도 코로나 관련한 전문 그 관련 부처의 처장이고 장관의 입장에서 요 정도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좋겠다. 그 측면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내에서도 아까 그 국내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곧 좋은 결과도 나올 것 같아요. BT 쪽에서. 지금 시간이 10시 31분.
조금 눈이 좀 감기네요. 오늘 제가 뭐 우리 유 지사님도 새벽에 몇 시부터 시작하셨죠? 새벽 6시 반이요. 뭐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 좀 쉴 새 없이 뭐 저녁은 김밥 한 줄로 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죽겠습니다.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